국민의힘이 오늘부터 닷새 동안 공천 면접을 실시합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부산, 경남 중진들에게 민주당 현역 의원이 버티고 있는 격전지 출마를 요청했고 대통령실 참모 출신 출마자들의 공천 재배치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참모 출신 중에 자신의 정치적 고향에서 재선을 노리는 후보자가 있습니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수석님께서는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수석님께서는 의원을 지냈던 본래 지역구는 성남 분당구 갑, 지금 안철수 의원이 현역으로 계시고요. 지금 네. 출사표 던진 곳은 분당구 을,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현역 의원인 지역구죠? 네, 맞습니다. 네. 따라서 정치적 고향 분당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 상대로 해서 재선 도전에 나선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총선에 출마한 이유, 특히 분당을 지역에 공천 신청한 이유 무엇입니까? 분당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제게 정치적인 고향입니다. 분당 주민분들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또 경기도지사 후보로 그리고 대통령실 홍보석으로 키워주셨죠. 네. 분당을 설명을 드리자면 분당은 일기 신도시 단일 도심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문화, 교통, 이 주거와 같은 모든 이슈를 공유하는 단일 생활권인데요. 그래서 분당을 갑과 을로 나눠 말한다는 게 소위 말하는 여의도 문법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갑과 을 모두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버티고 있던 분당에 출마를 했었는데요. 일단 분당 갑을 우리 당으로 되찾아왔고 이제 남은 하나 분당 을에 출마해서 분당 전체를 되찾아오겠다라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분당 시민들의 반응, 민심 어땠습니까? 설 민심을 말씀하셨던 거죠? 네네.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집과 잡, 그러니까 집과 일자리 중에서도 앞으로 내가 살 집을 누가 가져다 줄지, 누가 내 집을 앞으로도 지켜줄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민주당이 국민의힘인 척하고 있지만 과거에 민주당이 집 한 채 가진 분과 가지지 못한 분을 갈라쳤고 또 징벌적인 세금 폭탄을 투하했던 거를 많은 분들께서 트라우마로 갖고 계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공시가격을 억지로 올려서 부동산 세금 폭탄을 만든 정권과 공시가격을 내려서 부동산 세금을 낮춘 정권에 대한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계셨습니다. 또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이 분당 1기 신도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 도시 전체가 이제는 1기 미래 도시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화제가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분당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 바로 재건축입니다. 네. 그런데 수석님께서는 분당을 네. 지역의 재선 현역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과 분당 재건축 문제를 두고 최근 현장에서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이렇게 전해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신경전까지는 아니었고요. 네. 지금 이제 분당은 주민분들께 30년 넘게 낡은 주거 환경 그리고 정체된 광역교통 그리고 주차장 문제로 상당히 민생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이곳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라면 당연히 주민분들의 오랜 수건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 되는 의무가 있죠. 네. 정치 이슈보다는 경제 이슈가 지금 분당을 덮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죠. 안전진단 면제까지요. 당시에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 즉각적으로 이 청소년 포퓰리즘이라고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국민 삶을 망가뜨리는 거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민주당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보는지 그 시선을 드러낸 겁니다. 따라서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긴다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도시 재건축은 요원해질 거라는 국민들의 불안감, 주민들의 목소리도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를 설명드리면 그 지역에서 주민분들 낡은 주택 새로 짓자는데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김동연 지사께서 이제 저희 지역을 방문하셨길래 재건축 문제만큼은 여야 협치로 잘 풀어보자고 축사 그리고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는데요. 제 발언 중에 김병욱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을 보태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인이 원하는 게 아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이제 분당의 답이다. 과거에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주민들이 가장 원했던 재건축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네. 김병욱 의원과는 네. 일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를 두고도 뭐 신경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김 전 수석님께서는 본인이 21대 국회에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 최초로 발의했다고 하셨는데 김병욱 의원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은 자신과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률이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이제 오전에 저희가 족발을 포함한 요식업계 원조 논쟁도 아니고 이런 논쟁은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한 번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제가 제일 먼저 발의한 사실은 아실 수 있고요. 당시에 이제 감사하게도 민주당에서는 유일하게 서른 의원께서 같은 일기 신도시 국회의원으로 함께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공동 발의로 서명을 해주셨고요.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유일했습니다. 사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입니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연내 통과를 당부하셨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인 게 가장 큰 힘이 됐고 지금도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당을 지역엔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출사표를 냈습니다. 김 네네. 대변인은 수석님을 의식한 듯 그 분당 주민은 모셔야 할 정치인이 아니라 부릴 수 있는 정치인을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민수 대변인은 같이 저와 함께 정치 생활도 오래 해온 동료입니다. 이제 앞으로 공정하고 열린 경쟁을 하게 되겠지만 분당 주민을 위한 마음은 김민수 대변인이나 저나 둘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부터 국민의힘 공천 면접이 시작됩니다. 단단히 준비하셨어요? 제가 이제 설 연휴에 주민분들 뵙는다고 네네.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이 면접이라는 게 사실 쉬운 면접이 없죠. 그래서 설 연휴 동안 경황이 없었지만 오늘 이제 일정을 마치고 선거운동 한 이후에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관심 중 하나는 대통령 참모 출신 후보자들이 어디에 출마할지 여부입니다. 뭐 네. 강남 을이라든지 부산 해운대 갑이라든지 몇몇 이제 양지가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네. 국민의힘은 공정한 공천을 더 부각시키고 분위기 일신하기 위해서라도 참모 출신 후보자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네. 어떻게 하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것과 같은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으로 갈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당은 그 시스템 공천이라는 명분 그리고 그에 따른 원칙을 국민들께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기는 공천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맞춰서 당에서 경쟁력 조사라는 것을 전 후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에서도 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공천 심사에 임하고 있는 만큼 이 불공정 논란은 줄어들고 또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전진 배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진 선배님들께서 용단을 내려주셔서 큰 잡음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누구에게나 열린 공천, 즉 출신에 따라 누군가 이득을 보고 또 누군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 이기는 공천 기조를 당 공관위원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움직여 주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KBS 신년 대담에서 참모진 출마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후광이 작용하겠냐면서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출마를 선언한 참모들에게 특혜를 아예 기대도 말고 나도 해줄 능력 안 된다. 공정하게 룰에 따라서 뛰라고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석님도 대통령과 이런 얘기 좀 나눠보셨어요? 저희 참모들은 이제 떠날 때 이제 함께 이제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 같은 사안은 말을 하는 것 혹은 안 하는 것 관계없이 이기는 공천이라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주민분들께서 과연 어떤 후보가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할 것인가 그 판단에 당과 정부가 기조를 맞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에서 움직이는 그 공천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이 순리대로 풀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비난에만 골몰하다가 정작 제1당이 챙겨야 할 민생 문제는 계속 놓치고 있다. 이건 결국 민주당 지지율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동의하세요? 어떤 사안이든 제가 판단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비난만 하는 정치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또 우리 국민의힘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요. 공당이라면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정책적인 대안으로 국민을 설득해야지 상대당에 대한 비난만 해서는 국민들이 절대 표를 주시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현명하시니까요. 이 같은 입장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른바 사천 논란과 관련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그러면서도 비대위원 역할은 앞으로 충실히 이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분들의 쓴소리 국민의힘 앞으로 총선 가는 길에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특정인에 대한 입장 이전에 저는 기본적으로 쓴소리든 불만이든 칭찬이든 다양한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또 논의가 된다는 것 자체가 건강한 정당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얼마 전에 선거제도를 이재명 대표 홀로 또 혼자 결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한 명만 바라보는 정당과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정당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잘 보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그러게요.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내세운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선 광복 이후 친일파들이 득세하려고 내세운 논리와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그 민주당 분들이 독립투사라는 건가요? 왠지 도대체 운동권 청산과 이 친일파 이슈가 어떤 점에서 맞닿아 있다는 건지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586 운동권 청산은 이 정치권의 대표 기득권 세력에 대한 퇴진을 외치는 것입니다.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민주당 논리로 대입해서 얘기하자면 우리 독립투사들이 어떤 기득권을 누렸다는 건가요? 저는 이 평생을 국가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몸바친 영웅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국민들께서 이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함께 이미 CCBB에 대한 결론을 끝내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친명 친문 간 갈등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통합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공천관리위원장이나 이재명계 좌장 등 당내 비중 있는 인사들이 대선 패배 책임론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 주로 이제 임종석 전 실장, 노영민 전 실장이 되겠죠. 이런 분들의 공천 문제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중성동갑에 공천 신청한 임종석 전 실장 처리 문제가 시험대가 될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세요? 네, 국민들께서 지금 친명이냐 비명이냐 격돌이나 이 성동갑의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을 받을지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사는 친명과 비명의 격돌 또는 누구를 공천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절차와 또 공정한 방식을 선택하느냐 또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내놓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조국 전 장관이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한 데 이어서 오늘 총선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만약 네. 창당하고 정치 행보에 나선다면은 그 조국 신당 민주당의 득입니까? 아니면 독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분당에 제가 이 몰입하고 있는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제가 평론가처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국민들께 실망감을 드렸고 또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했는지에 대한 과거 정권에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국민들께서 마음속으로 이미 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분당에 이재명 그 지사 시절에 따로 재건축이 있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민주당에 대한 말씀 이걸로 가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3지대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제3지대 4개 정당이 합당선언을 해서 일단 빅텐트를 구성을 하긴 했습니다. 이번 네. 총선에서 그 파급력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보고 계신 상식선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반대한다는 것만으로는 공당으로서 국민들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택을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정책적 노선을 걸으셨던 분들이 모인 만큼 아직까지는 국민들께서 궁금증만 가득한 상태에서 보실 수밖에 없는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총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행태를 벗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앞으로 이분들이 얼마나 국민들께 효능감이 있는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의구심을 걷어낼 수 있겠죠. 이제 공동대표를 맡으신 분들인데요. 개혁신당에 이낙연 공동대표는 호남 검토 중이고 이준석 공동대표 수도권 대구 검토 중이라고 해요. 네네. 총선에 나온다면 이분들 경쟁력 있다고 보세요? 제가 대답하지 않아도 이미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개혁신당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성정당 창당을 사실상 공식화한 거대 양당과 차별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적절한 전략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실익이 없으니까 그냥 안 만들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단한 차별점을 보여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현재 개혁신당의 위치에서 가장 유리한 정치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네. 소폭 상승해서 40%에 육박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긍정평가 비율이었다고 하고요. 국민의힘 네. 지지율은 1.1%포인트 상승한 40.9%, 민주당 3.4%포인트 하락한 41.8%를 기록해서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지율은 늘 어려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 또 지지율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는 늘 국민들의 지금의 생각은 무엇일지를 저는 바라보게 됩니다. 다만 이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하는 민생이 있습니다. 이거를 정책으로 화답하는 게 정부 여당의 의무이자 또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장 행보는 지지율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대를 표현해 주셨던 늘봄학교 전격 확대 적용이라던가 소아과 응급실 같은 필수 의료 확충 문제, 또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 정자역을 GTX F 노선에 포함시켰던 GTX 신규 노선 발표와 같은 정부 여당의 약속은 앵커님 정책이 됩니다. 네네. 허언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렇게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8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1명을 대상으로 무선과 유선 자동 응답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수석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네네. 네. 이번 총선 승패는 바로 이것이 가른다. 이것은 무엇인지 한 말씀 해주세요. 이번 총선 승패요. 네. 저는 부동산 이슈에 달렸다고 봅니다. 네. 서울 그리고 분당과 같은 5개 일기 신도시에서 이 재건축 이슈가 촉발이 됐는데요. 이게 수도권 전체 표심을 가를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선도지구 지정부터 분당도 재건축이 속도전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사업이죠. 따라서 정부 여당의 원팀 전략이 국민들의 제대로 된 선택을 받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앞으로 내가 살 집을 누가 가져다 줄 것인가, 또 누가 내 집을 앞으로도 지켜줄 것인가. 저는 지난 정권에서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을 보시면서 정답은 명확하게 국민의 힘이라고 국민들께서 바라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었습니다. 수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